네,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다시 예상을 벗어났지만 상승했습니다. 특히 전날부터 강했던 나스닥 상승세 지속되는 모습이었는데 조현 기자와 월가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사실 어제 오늘 뉴욕 증시 흐름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스닥 투심은 또 꺾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날 나온 소비 지표가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반등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러면 대부분 연준의 긴축 공포감이 다시 부상하면서 약세장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런데도 뉴욕 증시가 반대로 움직인 겁니다. 먼저 개장 전에 나온 1월 소매 판매를 보면 전월 대비 3% 증가한 6,97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월가의 컨센서스가 한 1.8%, 아무리 높아도 1.9%였는데요. 이걸 훌쩍 뛰어넘은 것이죠. 증가폭만 보면 2021년 3월 이후 그러니까 2년 가까이 만에 최고치고요. 또 11월, 12월 감소한 데 이어서 3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을 한 셈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휘발유와 자동차를 제외한 금연 소매 판매가 2.6% 올랐고 백화점 17% 넘게 연초에 아주 소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식음료도 7%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1월 미국 실업률이 34%로 54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노동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도 함께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날 나온 제조업 지표 산업생산도 3개월 만에 마이너스 국면을 벗어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그리고 심지어 주택 지표까지 전달에 비해 크게 호전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불거지면서 시장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은 경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또 시선이 옮겨가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얘기를 해주셨지만 노동, 소비 이렇게 둘 다 강하다면 당연히 경제에 대한 기대감,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연착륙을 넘어서 노 랜딩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이 계속 이 같은 고강도 긴축을 이어가면서도 탄탄한 고용과 또 활발한 소비에 힘입어서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월가 대형 IB CEO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골드만삭스의 CEO 데이빗 솔로몬이 한 금융 컨퍼런스에서 최근 미국 기업 CEO들이 이 연착륙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니까 6개월 전보다 크게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빗 솔로몬의 같은 경우는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신중히 살펴라 이렇게 경고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와 또 웰스파고의 CFO 둘 다 역시 중견 기업의 이익률이 잘 나오고 있고 또 소비 지출 데이터가 여전히 탄탄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연착륙에 역시 무게를 실었습니다. 물론 이번 소매 판매 지표가 소비 증가보다는 인플레이션 영향이다.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초 최종금리 수준이 한 5에서 5.25% 전망이 우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8월 이 5.5에서 5.75%로 정점에 이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또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는 완전히 없어졌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다만 월가에서는 이 노랜딩 시나리오가 주식시장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 강세장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JP 모건 체이스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보고서를 냈는데요. 먼저 마르코 콜라노빅 JP 모건 수석 전략가가 시장이 최근 좋은 소식에 과도하게 가격을 매기고 있고 또 위험에 안주하고 있다라면서 강세장의 지속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나 진행했는데요. 고객들에게 향후 며칠 또는 몇 주간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답한 사람은 32%에 불과했고요. 줄인다고 한 사람이 68%였습니다. 반면에 채권 비중을 늘린다는 78%, 채권 비중을 줄인다는 22%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바로 현 주식시장이 현실에 안주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을 앞서 말한 던졌거든요. 포인트네요. 네, 근데 여기서 72%가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연초에 이어지는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셈이죠.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JP모건의 자산 전략 책임자 토마스 살로펙은 높은 금리와 밸류에이션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강세론자로 유명한 에드 야데니 리서치 대표 역시 지난해 약세장을 마치고 미국 증시가 다시 강세장으로 들어섰다고 본다면서도 만약 인플레이션이 둔화
둔화하는 신호를 보이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에 큰 리스크가 생긴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예, 어제 오늘 예상에서 벗어난 경기 지표 발표에도 시장이 잘 방어를 하긴 했지만 큰 그림에서의 전망들을 보면 밝지만은 않습니다.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로블록스랑 에어비앤비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성적이 좋았습니다. 자세히 좀 볼까요? 그렇습니다. 로블록스 9억 달러가 넘는 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예약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6% 넘는 주가 폭등세 보였습니다.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5,88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고요. 1월에는 6,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의 이용 시간도 한 18% 늘었는데요. 사실 월가에서는 이제 연초에 로블록스 상승폭이 제한적이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좀 낮추는 추세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에서 사용자 그리고 사용 시간이 모두 늘어나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됐고요. 오늘 실적에 대해 과연 월가가 어떤 리포트로 답을 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예.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전날 월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죠. 그리고 1분기 실적 전망치도 시장보다 더 높여 잡으면서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100달러대에서 135달러, 최고 144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온라인 여행 산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투자 의견은 중립 추천이 우세합니다. 이 외에도 가정용 발전기업 제네락과 반도체 회사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월가 전망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각각 8%, 7% 강세를 나타냈고요. 예. 그다음에 실버게이트 캐피탈이 시타델이 지분이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28% 급등했고 네.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워런 버핏 매수 소식에 9%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욕 증시 이슈 조현 기자와 짚어봤습니다.